네, 사연관의 더블 체크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보고요. 증권가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리포트 중에서 다시 봐야 할 부분들 날카롭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 목요일에 너무 크게 또 급락을 네, 했고, 그리고 금요일장에서도 뭐 약보합권에서 여전히 지금 하락세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CPI도 나오고 PPI도 나오고 연준 위원들이 발언도 앞두고 네. 있어서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맞아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정말 이번 주 한 주도 좀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것 네. 같은데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깨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아 보여요. 특히나 이제 기술주 위주로 포진해 있는 나스닥 이쪽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코스피에서도 120주선, 코스닥도 120주선을 말씀을 드리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난주였죠? 그때 120주선을 깨고 음봉이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탈환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장중에는 꽤 큰 폭으로 이 급등락 폭이 커지다 보니까 고가는 지난주에 5.27%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 1.54%로 끝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줬고 120주선이 회복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치명적인 구간이었던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주 항상 말씀드렸던 게 2022년 1월 중순부터 밑꼬리를 찌르긴 했지만 금요일이 됐건 한 주의 종가상으로는 120주선을 계속 지지를 받아왔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지난주에는 오히려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깨져버렸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안 좋은 지표가 나왔다라고 보이고요. 이거 이번 주에도 만약에 지금 120주선이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690 정도 되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종가상으로 여기 이상을 올려서 끝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조금 극심한 변동성에 당분간은 더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도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네. 여전히 시장은 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런 전략을 잘 세워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에는 저희 어떤 리포트로 시작하면 좋을지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대한항공 어느 뭐로 보나 가장 좋다라고 한화투자증권에서 냈는데요. 사실 이 증권가에서 정말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네.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그쵸. 화물 네. 쪽에서 상당히 이 호실적이 지속되고 맞아요.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일단은 여객 수요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화물 쪽으로 잘 버텨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리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리뷰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목표가를 지금 43,500원으로 잡았습니다. 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7,884억이 나왔고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28%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온 거고요. 이게 연결로 봤을 때에는 호텔이라던가 이런 쪽들 연결 자회사의 적자 폭이 거의 축소될 것으로 보여서 연결과 별도의 실적이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시장 컨센서스도 지금 27%가 넘게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아무리 화물이 좋다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 좋았을까라고 좀 생각들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만큼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관건은 여기에서 아직 여객 수요는 붙지도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실적이 한 번 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와 줄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화물이 가장 주요하게 실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전히 화물 쪽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분기의 화물 운임 보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7.3%가 더 증가된 수준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건 역대 최고의 운임 기록을 계속적으로 경신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이후에 물류 대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공 쪽으로도 어떤 수요들이 대체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분기 지나고 이제 4월도 지났습니다. 4월 달에도 아마 운임이 1분기 대비해서 더 높아진 수준에서 형성이 됐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만큼 2분기 실적도 좀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글쎄요. 1분기 지금 수송 물량 보게 되면 전분기 대비해서 한 8%가량 감소는 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피크아웃, 우리가 두려워하는 네 글자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코로나 이전과 좀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팬데믹이 일어나기 이전 수준에 한 4년 정도로 보면은 한 12% 정도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요. 그런데 지금은 한 8% 정도. 그래서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용관 차장님께서는 의견이 일치한 거죠, 이 네, 리포트와. 맞습니다. 네, 지금 리포트도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는데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객 쪽에서, 화물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냈고요. 또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인 만큼 앞으로도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로 더블 체크해볼 리포트 확인해 볼 텐데요. 앞서 제가 또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브리핑하기도 했는데 네. 이 대신증권에서 단기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리포트가 정말 많이 쏟아졌었거든요. 많이 나왔죠. 특히나 이 리포트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아무래도 네.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카카오예요. 네. 순매수 순위를 코스피에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1위고요. 2위가 네이버, 3위가 카카오입니다. 네. 그만큼 이 세 종목의 전체 거래량의 50% 이상이 개인들 매수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만큼 고점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한 번 더 짚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말씀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팩트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네이버가 먼저 좀 매를 맞았죠. 실적 발표하면서 매를 맞았는데 역시나 카카오도 매출에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다행인 것은 영업이익은 그나마 증권사들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됩니다. 9.6%가 나왔고요.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가량 감소된 수치예요. 원인은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이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건비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증가했고요. 마케팅 비용은 무려 70%가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 환경이나 매크로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에 부딪혀 있다고 해서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안 하면 안 되는 분야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향후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디테일한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커머스 쪽이 확연하게 좀 성장세가 둔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가파른 그런 성장세를 보였던 그런 분야거든요. 네. 그런데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래대금 자체가 조금은 정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일단 톡스토어라고 해서 전략적인 연계로 개선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리포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한 상황들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볼 만한 부분들은 콘텐츠 분야가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력 사업 중에 하나 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의 전략적인 확대가 가능한 이런 부문으로 좀 기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일단은 좀 비즈보드 비중이 또 낮아지고 있어요. 왜 그 카카오톡 보시면은 채팅 목록, 내가 채팅한 목록도 열어보면은 제일 상단에 뭐가 뜨는지 아세요? 광고 떠요. 네. 네. 그 광고가 생각보다도 조금은 효율이 높다라고 광고주들한테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한번 기저효과로 크게 좀 매출이 반등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조금 감소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높이 대비해서도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 부문은 계속적으로 톡비즈 기반으로 해서 확대가 돼 나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에도 한 4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면서 다른 부문의 성장성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페이하고 모빌리언 쪽도 이게 아직까지는 전사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도 빠르게 수익 개선들이 되면서 향후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의 주가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밸류를 높여주는 작업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꾸준하게 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비전을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네. 카카오 그렇다면 지금 수급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일단 기술적인 관점으로 좀 넘어와 보면은 네. 카카오가 1월 달에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한 번 있었어요. 82,000원 초반까지 네. 내려갔었거든요. 지금 가격이 일봉상으로 쌍바닥을 잡으러 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봉상, 이 네이버가 먼저 깨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20주선을 카카오도 깨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일봉상 쌍바닥 82,000원대가 지지가 안 되고 수급이 계속 빠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월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8만 원이 지금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너무 섣부르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매크로적인 환경에 주가가 흔들리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기업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찾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개인들, 대다수의 개인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는데 시장 대비해서도 더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개인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걸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국인들과 동행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좀 대형 종목들에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전부 다 깨져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조차도 지금 120주선이 이탈이 돼버리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꼭 그게 발끝이 아니어도 좋아요. 무릎이나 이 정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바닥을 외국인들의 매수로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지금 설정하는 건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뭐 파월의 입에 의해서 들어가긴 했지만 그게 꼭 아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시장에서 반응에 따라서 또 올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매수 포인트를 이런 관점으로 잡아보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해서는 리포트와 동상이몽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워낙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이 종목은 외국인과 함께 가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 대한주라고 보기도 참 어렵지만 대한주 그렇죠. 뽑을 수 있을까요? 이게 네. 대한주라고 말씀드리기에도 참 주가가 먼저 더 실적도 발표도 먼저 하고 더 많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똑같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형 IT주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같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종목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카카오건 네이버건 각 분야에서 1위 플랫폼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강점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매출 쪽의 비중이 카카오보다는 높다. 라는 부분들을 하나의 포인트로 삼아서 아까처럼 외국인들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기를 조금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와 네이버 좀 자세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사연관 차장님의 유망주도 확인해 볼 텐데요. S51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워낙에 정제마진이라던가 재고평가 이익이 크게 나오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나왔죠. 1조 3,3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보여줬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지속이 못 된다라고 하면은 또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당장 다음 2분기 실적에서 1조 3,300억에서 확 깎인 영업이익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피크아웃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호적인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정제마진이 지금 22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실적을 내는 데 있어서 정유단이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재고평가 이익도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유가가 급등락을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되면서 유가가 쫙쫙 빠질 만한 그런 근거들은 별로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정제 마진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다가 러시아
쪽의 제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얘기들이 이제 전에 비해서는 조금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제재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수급적으로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요와 맞물려서 유가를 높은 레벨단에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유럽에서 이제 원유 조달 이슈가 또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은 굉장히 좀 기이한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보면 주유소에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곳들이 네. 보여요. 보셨죠? 네,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어떤 실적을 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 우호적인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단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술 발전해 나갈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기간에 결국에는 그리드 페리티, 이 생산 단가를 석유, 화석 연료 이런 정도까지 맞춰놓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도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당장에 석유 연료를 어떻게 대체하거나 증산할 곳이 없다.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S-오일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일단 S-오일 가격 전략이 지금 또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해요, 사실상.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자리 8만 원, 8만 1,000원대까지 월봉상으로 이평선 하단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이제 월봉 상단까지 올라왔어요. 11만 원대가 항상 윗꼬리가 찔리면서 지난 작년 9월하고 10월 달에도 이 지점을 돌파를 못했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현재가에서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돌파하는 거 보고 16만 원까지도 한번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오일은 현재가에서 분할 매수 목표 주가 16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